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공법 그림 한 장으로 뚝딱 그래가지고 약 10여 분 정도 강의로 한 10편 정도로 해서 대한민국의 그 어렵다라고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그야말로 뚝딱 한번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수학은 어떻게 됩니까? 외워가지고는 전혀 수학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문제 못 풉니다. 이 부동산 공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외워온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될 거냐? 안 됩니다. 부동산도 그 다음에 땅도 보이실라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제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이제 이 부동산 공법을 강의할 때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놔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1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바로 뭐냐면 지구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이라고 그래서 건물이죠. 구역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행위 제한이라고 그러죠. 지역이라는 건 무조건 땅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이 9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 340여 개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땅, 지구라는 건 건물, 구역이라는 건 행위 제한. 귀가 아프시죠? 그 정도로 지금 해놔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또 뭐를 갖다가 여러분 보라고 그랬어요. 땅아 너 어디서 사냐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땅이 사는 것은 이제 바로 뭐냐면 나 하늘에서 산다, 나 땅에서 산다, 나 도시에 산다, 나 농촌에 산다. 딱 4개만 이해하라고 그랬죠. 4개만 이해하면 됐어요. 이 제도가 하늘에 있는 제도냐, 땅 위에 있는 제도냐, 이 제도가 도시에 있는 제도냐, 농촌, 비도시 지역인 농촌에 있는 제도냐, 딱 4개만 오셔라고요. 다시 한번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8개, 용도지역 340여 개의 지역, 지구, 구역을 설명드렸고, 다만 이 제도가 하늘에 있는 제도냐, 땅에 있는 제도냐, 이 제도가 도시에 있는 제도냐, 비도시 지역, 농촌에 있는 제도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제도는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땅 위에 있는 제도는 하라고 썼죠. 하위 계획. 그러니까 두 개 제도가 만나면 뭐서부터 사용한다? 하늘에 있는 제도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자, 도시에서 산다, 비도시에서 산다는, 도시에서 산다면 있다. 뭐가 있냐? 계획이 있다.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서 살면 계획이 없다. 없을 무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요 4개를 이제 또 반복해서 또 강의를 갖다 들어두시라 라고 그랬죠.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빠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리필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땅하고 건물을 또 구분하셔야 돼요. 건물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건축법을 배우시게 되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토지만큼은, 땅만큼은 국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토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대한 주인은 원칙적으로 누구다? 국가다. 건물에 대한 주인은 원칙적으로 누구다? 개인인 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를 주든 뭐를 하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라는 거 누구 마음대로, 국가가 사용하라 버린 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요거를 또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10여 분씩 머리가 복잡하시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번에는 이제 지금 땅아 너 위에 사냐, 하늘에 사냐, 땅아 너 어디 사냐, 땅 위에 사냐 라고 그린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위에 사는 걸 이걸 공간계획이라고 그래서 이걸 지역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획은 지역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뭐다? 하늘의 계획이에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미관지구, 풍치지구, 고도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라고 그러거나 또 아니면은 개발제한구역, 농림구역, 뭐 농업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위계획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위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공간계획의 내용에 쫓아가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배란간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제 10번 반복을 하면은
하나하나 나가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너 어디서 사느냐? 하늘에 산다? 아니면 땅 위에 산다? 아니면 도시에 산다?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산다. 요걸 갖다 했는데 세 번째 시간에는 요걸 더 지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만 또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을 또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바로, 나 하늘에 산다, 나 땅 위에서 산다, 라고 그리면서 그리는데, 자, 요거 다음에 한번 제도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역제라고 그리는 거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게 땅 위에 사는 제도. 땅 위에는 7개가 산다. 나머지들은 아래에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사는 제도 밑에에 바로 뭐냐면 건물에 대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7개,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물 또한 마찬가지예요. 또 용도, 구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늘에는 7개, 건물에는 9개, 구역지에도 행위에 대해서는 4개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 이거예요. 4개 가지고 안 되면 또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 한번 봐보세요. 주거지역이다 이거예요. 그 주거지역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야. 이걸 다 감싸주면 그러면 나눠. 뭐로 나누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로 나눠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도 뭐야? 전용 공업지역이냐, 일반 공업지역이냐, 아니면은 준공업지역이냐 라고 그래가지고 복잡하면 나눠라 이거야. 기본으로 가자 이거야 우선은. 그래서 기본은 하늘의 지역제는 7개, 건물은 9개, 구역제는 4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 이거예요. 개발의 유무에서 보자 이러는 게. 개발의 유무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개발의 유무 그러면은 개발이 있다 동그라미, 개발이 없다 X. 개발이 있다 나 도시에 산다. 개발이 없다 나 농촌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이 제도가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 이 공법이 도시에 있는 공법이냐 아니면 농촌에 있는 공법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지가 있죠. 농지가 도시에도 농지가 있어. 그 다음에 비도시에도 농지가 있어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이거 여기까지 지금 하나를 갖다 또 외우려고 그러는데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또 하나 뭐가 복잡한 게 나오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다시 한번 뭐냐면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디? 도시예요. 개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어디? 비도시 농촌이에요. 아셨어요? 요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번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시는 우리나라 국토의 16%, 비도시 농촌 지역은 우리나라의 84%.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6%는 뭐야? 개발 계획이 뭐라고 써? 있다. 동그라미. 84%는 뭐냐? 개발 계획이 없다. 뭐냐? 비도시 지역이에요. 똑같은 농지를 하더라도 도시에 있는 농지는 개발 계획이 있어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는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농지법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모르고 농지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나고 이걸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학 그걸 갖다가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해로면은 변형된 수학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척척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알으셨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공법을 모두 외우려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로면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요번에 세 번째 시간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도시는 개발법이 있다 동그라미 법대로 개발하라. 그 도시에 있는 땅은 법대로 개발해야 돼.
아까 잠깐 얘기했죠. 도시에 있는 농지는 법대로 개발해야 돼. 그럼 비도시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는 법대로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존해야 돼요. 이게 뭐냐? 좀 지나면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도시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은 X. 동그라미는 개발 계획이 있다. X는 개발 계획이 없다. 이걸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이 도시에 있다. 개발 계획이 있다. 있는 산이에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임야가 있다. 그건 개발 계획이 없는 X자 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더 하니까 그 농촌 지역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데 뭐 면적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없는 거 X자로 아셔야 돼. 농촌에 있는 토지는 없어. 무조건 X자. 도시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동그라미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걸 하는 거는 꼭 이걸 하면서 마지막에 저가 좋은 일에 사용하니까 이거 저걸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책을 받아보신 분은 여기 다운 카페에 황 박사 와보세요. 제가 홍보하는 것보다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 5년 동안 단 돈 10,000원 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런 강의를. 보통 3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데 제 일반적인 강의는 제가 어디에 나가서 저걸 나간다 그러면 강사료가 상당히 비싼데 이건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금년도 2020년도로 해서 이제 대학 강의는 나이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5년 동안 봉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여기는 각종 제도가 다 많은데 수도권만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약 3,100건의 자료가 있는데 가장 적은 건 고속도로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3번씩 만나느냐라고 그러면 제도는 맨날 바뀌죠. 맨날 바뀌죠. 매 시간 바뀌죠. 이걸 언제 여러분한테 고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성시다. 화성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의 일부를 또 고쳐주고 또 변경된 제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돈 받냐?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칼라로 다시 복사를 해드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돈 10,000원뿐이 안 받습니다. 5년 동안 서비스 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다 하는 것이 책값이 이게 책값도 안 됩니다. 한 장에 이와 같이 43cm, 30cm 책이 한 장에 500원 꼴입니다. 500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대신 이거는 좋은 일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움에 들어가셔서 황사 막는 사람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